이번 강좌에 배울 학습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수 구속 조건의 유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형상 구속 조건의 유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자,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으로는 치수 구속 조건의 유형, 형상 구속 조건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케치 치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부여해 줄 수 있는 치수 구속 조건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케치를 작성을 해야 되니까 작성 패널로 올라오셔서 스케치 작성 피처를 클릭해서 실행을 하고요. 작성 평면으로는 XZ 평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치수를 기입하기 위해서는 형상이 좀 그려져야겠죠. 그래서 자, 작성 패널에 오셔서 자, 이거 한 번도 안 써본 건데 점이라는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 이건 설명이 필요 없을 거예요. 간단하게 점을 찍어주는 명령이에요. 자, 점 선택하고 화면상의 빈 곳에 한 군데서 클릭. 자, 그 다음에 점 2개를 더 찍어줄게요. 총 3개를 찍을 겁니다.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 찍어주고. 자, 그 다음에 ESC로 점 명령은 취소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케치 치수 명령을 통해서 치수 구속 조건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클릭. 자, 점 하나 선택했고요. 점 하나 선택했을 때 이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자, 그리고 점을 하나 더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움직여 보시면 이거는 앞에서 좀 봤던 내용이에요. 봤던 건데 앞에서 대각선을 선택해서 치수를 기입하게 되면은 자, 마우스를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치수의 형태가 한 3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저 2점 사이의 직선 거리죠. 2점 사이의 직선 거리가 나오느냐 아니면 밑으로 쭉 내리면 이렇게 2점 사이의 X축 거리 차가 나오느냐 아니면 이렇게 수평하게 쭉 당겨주면 Y축 거리가 나오느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같은 개념입니다. 사선을 선택했을 때 하고 자 클릭해서 내려놓으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치수 값을 입력하면 되겠죠. 40 자, 이렇게 자, 점 2개 선택했을 때 저렇게 되는데 점 3개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2점, 두 번째 2점, 그 다음에 세 번째 2점 선택하고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각도가 나오죠. 자, 그래서 클릭해서 내려놓고 여기는 47도 이렇게 해주면 그 치수로 구속이 되겠죠. 자, 점 3개 가지고 각도를 기입해 주는 거는 이제 2D CAD 써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각도 치수 기입할 때 점 3개, 정점 지형이라고 해서 점 3개를 이용해서 각도를 기입해 주는 방식이 있는데 기본적인 원리 자체는 비슷합니다. 단지 이제 선택하는 순서가 좀 문제가 있어요. 선택하는 순서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제가 이제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 한번 보면 자, 첫 번째로는 2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점을 찍었어요. 자, 세 번째로는 2점을 찍었어요. 근데 이거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점 찍고 두 번째 점 찍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뭘 한 거냐? 요렇게 선을 그린 거고요. 자, 거기서 세 번째 점 찍으니까 요렇게 선을 그린 거예요. 즉, 내가 그린 두 선 사이에 각도를 뽑아줄 수 있다. 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사이 각도를 기입하고 싶다. 저걸로 형태를 구속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스케치 치수 명령이 아직 활성화가 돼 있죠. 자, 그러면 선택하는 순서가 얘가 첫 번째인지 얘가 첫 번째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단 두 번째는 항상 얘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찍어야 이렇게 치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선택되는 순서에 유의하셔야 된다. 저렇게 세 점을 선택하면 치수가 이제 이것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여기서 움직여 보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것도 이제 2D CAD 써보신 분들은 익숙하겠지만 선 2개를 선택해서 치수를 기입하게 되면 단순히 그 두 선 사이가 아니라 그 두 선이 전체적으로 연장돼서 나오는 4개의 부분, 4분이라고 하죠. 4분 중에서 어느 부분에 대한 치수를 기입할 거냐 내가 마우스로 선택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원하는 부분에다가 클릭해주고 치수값을 50 입력해주면 그 치수로 형태를 구속해줄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 3개를 선택하면 각도 치수를 기입할 수 있다. 이제 점 가지고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는 건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선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작성 패널에 있는 선 명령 클릭해 주시고요.
자, 클릭하니까 자동적으로 치수 명령은 종료가 되죠. 그래서 명령 실행 중에 바로 다른 명령을 선택을 하시면, 실행을 하시면, 바로, 그 이전 명령이 종료가 되고 그 명령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ESC 눌러서 바꾸실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 놓고 일단 선을 대각선으로 하나,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ESC 눌러서 끝내고, 자, 그 다음에 스케치 치수 클릭해서, 자, 여기서 선을 선택하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는 뭐 저번 시간에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아래로 길게, 왼쪽으로 길게 당기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요 점 2개 선택했을 때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대각선의 길이를 쫙 클릭해 준 다음에 45 입력해 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선명령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한 점 찍어서 수평하게. 이때 이제 주의해서 보실 거는 구속 조건이 자동으로 붙으려면 이렇게 구속 조건 기호가 따라다니는 게 보여요. 만약에 내가 손을 이렇게 기울이게 되면 기호가 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 기호가 떠 있으면 지금 내가 수평하게 가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위치에서 클릭해 주시고 ESC 눌러서 명령 종료할게요. 자, 그리고 스케치 치수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을 선택하면, 자, 수평선이나 수직선은 기울어져 있는 선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전체 선의 길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내려놓고 35 입력하면 전체 길이가 구속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에다가 이제 치수를 기입하는 방식을 봤는데, 그게 점 2개 선택했을 때랑 조건이 똑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이제 선을 선택해서 치수를 기입할 때는 선에 대한 치수를 기입한다. 기본적인 원리가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선을 선택해서 치수를 기입하면은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점 2개 위치에 대한 치수를 기입한다. 로 생각을 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즉, 우리가 선에다가 치수 구속 조건을 부여할 때는 선에다가 부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점에다가 부여하고 있다. 선이 갖고 있는 양 끝점에다 부여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게 좀 더 정확한 개념 같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자, 이번에는 선을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선명령 실행을 하고요. 요번에도 수평선을 그릴게요. 수평선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자, 그리고 스케치 치수 클릭해서, 자, 여기 있는 선 선택하고 여기 있는 선을 선택하면 두 선 사이에 떨어져 있는 간격, 이것도 저번 시간에 봤죠. 자, 클릭해서 내려놓고 여기 사이는 26. 자, 그래서 두 선이 떨어져 있는 간격을 입력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자, 제가 여기 있는 수평 구속 조건을 선택해서 벨리트로 지워도 이 선은 각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수평을 유지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도는 안 바뀌어요. 자, 이렇게 기입된 치수는 제가 의미하는 게 조금 다르다고 했죠. 일반적으로 점 2개 선택한 거랑 다른 게 뭐냐? 두 선 사이의 간격의 거리값을 입력한 건 맞는데, 두 선 사이의 간격이 존재하려면 두 선은 반드시 평행해야지만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수평 구속 조건이 없지만 얘한테 수평 구속 조건이 있으니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하니까 얘는 무조건 수평선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치수는 그런 의미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스케치 치수 눌러서 이제 여기 있는 수평선과 평행하지 않은 여기 있는 경사선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각도 치수가 나온다. 그래서 평행하지 않은 두 선을 선택하면 뭘 입력할 수 있다? 각도 치수를 입력할 수 있다. 그래서 45도 입력해주면 두 선 사이의 각도가 45도로 고정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선에 대한 치수를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을 한번 작성해 볼까요? 자, 여기 있는 중심지름 원 이용해서 중심점 찍고, 자, 이렇게 해서 원 하나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치수 클릭한 다음에, 자, 원을 선택해주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 지름입니다. 자, 숫자 앞에 동그라미에 사선 그려져 있는 거 파이라고 읽고요. 그리고 저건 지름을 의미합니다. 지름을 의미해요. 도면적으로 사용되는 기호죠. 자, 그래서 이제 원하는 위치에다 내려놓고 이 원의 지름은 40입니다 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주면 지름이 40인 원을 작성할 수 있죠. 자, 원을 하나 더 그릴게요. 자, 중심 지름원 해서 이제 요 정도에 와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놓고, 자, 클릭.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스케치 치수.
자, 그 다음에 원을 선택합니다. 자, 빼주면 지름이 나오는데 내가 알고 있는 치수가 지름이 아니에요. 반지름인데 물론 반지름 곱하기 2를 하면 지름이 되니까 그렇게 계산해서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뭐 소수점이 나온다든가 계산이 복잡하게 되면 계산기를 꺼내서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럴 때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딱 하시면 이렇게 메뉴들이 나오는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반지름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클릭해 주시면 자, 앞에 기호가 R로 바뀌면서 반지름이 입력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을 알고 계실 때는 굳이 계산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반지름이 15인원이다 라고 입력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원을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자, 기본적으로 스케치 치수 눌러서 원을 선택했을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치수는 지름이지만 반지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통해서 반지름으로 변경하여서 반지름 값을 입력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스케치 치수가 실행된 상태에서 자, 원 두 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2원, 그 다음에 2원. 자, 이렇게 했더니 뭐냐? 원의 중심점 두 개가 선택이 되죠. 그리고 저건 점 두 개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기존의 점 두 개 선택했을 때와 똑같이 마우스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자, 높이 값을 35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할까요? 자, 이렇게 입력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제 저 월의 가장 바깥쪽과 바깥쪽 아니면 바깥쪽과 안쪽 아니면 중심과 안쪽 뭐 이렇게 치수 기입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 자, 원을 선택할 때 이 원은 그냥 선택하겠습니다. 그냥 선택을 하고 자, 그러면 중심점이 잡힌 거예요. 중심점이 잡힌 거고 그 다음에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원호 중심 선택이 있는데 밑에 보면 원호 접선 선택이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하고 그다음에 이 원에 대략 이 정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되죠. 원을 선택할 때는 기본적으로 중심이 선택되는데 내가 그게 아니라 원의 한쪽 끝 쪽을 선택을 하겠다. 지금 떨어져 있는 점으로부터 뭐 한쪽 끝까지 길을 입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렇게 바꿔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80이다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처음에 원 선택할 때부터 자, 원호 접선 선택으로 바꿔서 이렇게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찍어주면 안쪽에 있는 거리. 이 거리는 방금 이 거리가 정해졌기 때문에 결정이 나 있습니다. 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뜨죠. 어쨌든 확인해서 그냥 연계 치수로 기입을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가로가 작성된 치수가 기입됐는데 이 치수하고 이 치수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치수 구속 조건이라고 하는데 얘는 구속 조건은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수 구속 조건으로 작성된 치수들은 치수를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작성된 치수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상자가 나와서 85입니다. 이렇게 치수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로가 있는 치수는 더블 클릭해도 치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얘는 내가 치수를 기입한 게 아니라 지금 이미 결정나 있는 이 85와 그 다음에 여기 지름,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에 의해서 요 사이 거리는 이미 결정 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높이 값이랑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 값이 얼마인지 참고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이 되는데 이거를 제가 고의적으로 기입할 수도 있어요. 자, 스케치 치수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요 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점 선택할게요. 자, 위로 이렇게 빼줄 건데 자, 요거 내려놓기 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보면 메뉴가 나오고요. 여기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연계, 연동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연동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연계로 딱 클릭을 하면 자, 표시되는 치수가 이제 앞에 뒤에 가로가 붙었죠. 이 상태로 클릭해서 내려놓으면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케치를 구속하기 위해서 치수를 이렇게 내려놓게 되면 치수를 입력하는 상자가 나와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안 나오죠. 왜냐하면 얘는 이 치수로 뭘 제어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형태에서 지금 이 치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더블 클릭해도 그 값을 수정할 수 있는 칸이 아까도 봤듯이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점 클릭하고 여기 있는 점 클릭해서 자, 여기는 제가 다시 오른쪽 클릭해서 연동으로 다시 바꿀게요. 연동으로 바꾼 다음에 클릭해서 상자가 나왔고 치수 값을 바꾸면 저 위에
연계 치수 같은 경우는 저 값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엔터. 자, 상황이 바뀐 거에 따라서 값이 변동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 치수는 구속해주는 구속 조건으로서의 치수가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의 변화를 줬을 때 저 부분의 치수가 어떻게 바뀌지를 확인하기 위한 참조 치수예요. 그래서 설계적인 상황에서 내가 이쪽을 변경할 때 다른 부분에 어떤 치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치수 구속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치수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요것들이 응용돼서 이제 다양한 형태가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거는 뒤에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나오는 그때그때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치수 구속 조건의 종류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 구속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형상 구속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에 있는 건 전부 지워줄게요. 그래서 걸침 선택으로 전부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고요. 키보드에 델리트 버튼 눌러서 전부 다 삭제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치수 구속 조건 살펴봤을 때랑 똑같이 형태를 조금 그려가면서 구속 조건을 부여해 보면서 어떤 구속 조건이 있고 어떻게 부여가 되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작성 패널에 오셔서 작성 패널 확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화면의 빈 곳에 한 군데다가 임의의 한 군데다가 클릭해서 점을 하나 찍어줄 거고요. 이 점하고 대각이 되는 거 지금 좌측 상단으로 살짝 올라갔는데 이렇게 하나 클릭할게요. 자, 그리고 ESC로 명령 종료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점을 찍어줬는데 제일 처음에 살펴볼 건 구속 조건 확장해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수평 수직이에요. 여기 아이콘 나와 있죠. 자, 수평 수직 클릭하고 자, 점을 자, 요 위에 있는 점 클릭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점 클릭해 보면은 자, 이렇게 구속 조건 아이콘이 붙으면서 두 점이 수평성상에 놓이게 됩니다. 자, 조건 자체는 이제 수평 수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평상에 놓였고요. 아마 지금 따라 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 분들은 이제 수직 조건으로 놓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수평 조건, 수직 조건 두 개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들어가느냐? 그걸 이제 알아야겠죠. 자, ESC 눌러서 명령 종료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Z 눌러서 자, 구속 조건 부여한 것까지 취소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기준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선을 하나 그릴게요. 작성 패널에 있는 선 클릭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좌측 상단에 있는 점에다가 딱 이렇게 사각형 나왔을 때 클릭 해주고 이게 대각으로 빼줄 건데요. 이때 각도를 제가 딱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선의 길이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선의 길이는 뭐 충분히 길게 이렇게 뽑아주시고 각도는 정확하게 입력할 거니까 탭 키를 눌러가지고 각도 쪽으로 이제 블록을 옮겨주세요. 그리고 45도 입력한 다음에 엔터. 자, 그래서 지금 나온 거 보면은 위쪽에 수평선이 참조선으로 하나 그려져 있고 구성선으로 하나 그려져 있고 그 선으로부터 45도가 기울어진 선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저희가 선택했던 거 여기 있고요. 뭐 수직으로 됐던 분들은 이 점이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을 거예요. 이 정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45도 안쪽에 있냐 아니면 45도 바깥쪽에 있냐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두 점 사이의 관계가 잘 이해가 되시겠죠? 만약에 이 두 점 사이를 직선으로 잇는다면 이 직선은 45도보다 수평선에서부터 좀 작은 각도가 되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저 두 점은 수평선에 가까운 위치에 수평선이 되기에 가까운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 수평 수직을 선택을 해서 자, 요 점을 선택하면 두 점은 처음에 놓였던 위치가 수평선상에 가깝게 놓였기 때문에 수평으로 가는 겁니다. 자, ESC에서 자, 명령 종료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Z 눌러서 명령 취소할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점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쭉 잡아 끌어서 자, 45도 바깥으로 빼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 두 점 사이에 있는 선은 45도 바깥에 있게 되고 이러면 수평선에 가까운 게 아니라 수직선에 가깝게 놓이게 되는 거죠. 자, ESC 눌러서 선택된 거 취소해 주고요. 다시 한번 수평 수직을 클릭해서 자, 위에 점, 아래 점 선택해 보시면 수직한 위치로 놓이게 됩니다. 즉 45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두 점 사이의 위치 관계가 원래 수평선에 가깝게 그려져 있었느냐 수직선에 가깝게 그려져 있었느냐에 따라서 저 명령 하나로 수평이 되느냐 수직이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점 2개 찍어가지고 내가 이걸 조건을 수직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두 점 사이 위치 관계가 수직에 가까운지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수평하게 놓고 싶다 그러면 수평에 가까운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인벤터 같은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수평 조건과 수직 구석 조건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 관계가 수직에 가깝게 놓여 있어도 수평 구석 조건을 선택하면 수평하게 구석 조건을 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평하게 가깝게 놓여 있어도 수직 조건을 이용을 해서 수직 조건을 단기적으로 줄 수 있었는데 퓨전 360 같은 경우는 하나의 명령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려줄 때 이게 수평선에 가깝게 그려졌는지 아니면 수직선에 가깝게 그려졌는지 그걸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인벤터 쓰시던 분들이 퓨전 360 쓸 때는 이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ESC로 명령 종료하고요. 그 다음에는 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선 하고요. 그 다음에 대각에 2점을 찍어서 놓는데 이때 마찬가지 지금 각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수평에 가깝게 20.3도 이렇게 클릭해서 ESC 눌러서 종료할게요. 자, 그럼 지금 그려진 선은 수평선에 가깝게 그려졌습니다. 그러면 수평 수직 클릭해 준 다음에 선을 선택해 주시면 이 선이 수평에 가깝게 놓이게 돼요. 자, ESC 컨트롤 Z 눌러서 원래대로 돌려줄 거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점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번엔 선을 수직에 가깝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수평 수직 선을 선택하면 수직 구석 조건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점 2개 선택했을 때랑 똑같죠. 단순히 기본적인 원리가 똑같은 게 아니라 이거 앞에서 치수 구석 조건 설명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치수 구석 조건 드릴 때도 제가 선에다가 치수를 기입한 거는 선에다 기입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선 양 끝에 있는 2점에다가 치수를 기입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과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이 수평 수직 구석 조건도 선에다가 줬을 때 선 양 끝에 있는 점이 수평 관계에 놓이는지 수직 관계에 놓이는지 그걸 정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점과 선에 우리는 수평 수직 구석 조건을 줘서 절대적인 원점과 절대적인 좌표축을 기반으로 해서 수평 조건과 수직 조건을 잡아줄 수 있다. 형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건 자, 구석 조건 확장해 보시면 일치입니다. 자, 일치는 이제 말 그대로 일치시켜준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일치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 있는 한 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한 점 선택하면 저렇게 2점을 같은 점의 위치로 일치시켜줍니다. 저 경우는 이런 경우죠. 선을 따로따로 그렸는데 두 선의 끝점을 한 점에서 딱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할 때 저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ESC 눌러서 명령 종료하고 컨트롤 Z로 작업한 거 취소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임의의 한 점을 잡아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선의 한쪽 끝점, 아래쪽 점을 원점에 일치시키고 싶다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 자, 일치 조건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점 선택하고 원점을 선택해주면 이렇게 원점 위치를 나중에 지정을 해줄 때도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자, ESC 컨트롤 Z. 일치는 이제 점점뿐만 아니라 이제 점하고 선 사이에도 일치 조건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치 조건을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 있는 점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선을 선택하면 저 선이 이 점을 지나가게 그러니까 선에 있는 점들 중에 아무 점이나 한 점이 저 점과 일치하는 상태가 되게 저렇게 놓여주죠. 그래서 선과 점을 사용했을 때는 이게 점이 선 위에 놓여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점이 선의 위에 놓여지게 그렇게 놔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ESC에서 명령 종료하고요. 컨트롤 Z. 자, 점선관에서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조금 이제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일치해가지고 자, 여기 있는 선을 선택하고 여기 있는 점을 선택했는데 위치는 옮겨졌어요. 위치는 옮겨졌는데 이게 점이 선 위에 있진 않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점선을 선택해서 일치를 주게 되면 단순히 여기 그 화면상에 그려져 있는 선과 이 점이 일치하는 게 아니라 이 그려져 있는 선의 진행 방향으로 쭉 연장이 돼요. 쭉 연장이 돼서 연장된 연장선상 안에 점이 놓이게 됩니다. 이런 특성도 잘 파악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점이 어떤 선이 지나가는 그 연장선상 안에 정확하게 일치하게 위치가 맞춰져야 된다라고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이 일치 조건이에요. 자, 이번에 살펴볼 건 구석 조건 확장해서 자, 접선입니다. 접선은 이제 어떤 곡선 또는 직선이
곡선에 있는 한 점, 곡선 위에 있는 한 점을 스치고 지나가는 형태, 그러니까 곡선을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치고 지나가는 형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곡선이 하나 필요하니까 원을 하나 그려주죠. 그래서 여기 중심 지름원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요 아래쪽으로 좀 내려와서 한 점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지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마우스로 대충 클릭해서 원을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자, ESC로 명령 종료하고요. 그 다음에 구석 조건 올라오셔서 접선 구석 조건 아이콘을 클릭하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여기 있는 경사선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원을 선택하면 경사선의 위치가 옮겨졌네요. 옮겨졌는데 접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선하고 원하고 다 있지 않잖아요. 자, ESC에서 명령 종료하고요. 선에 있는 끝점을 딱 잡아서 쭉 잡아 끌어보시면, 자, 선이 쭉 연장이 되면 접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일치와 마찬가지로 이 곡선과 직선이 꼭 접하는 상태로 놓여 있지 않더라도 연장했을 때 접하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이제 요 선의 끝점이 여기에 딱 이렇게 접하는 위치에서 딱 붙어서 끝나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조합적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곡선 위에 요 끝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일치 조건이 됩니다. 선이 진행하는 진행 방향에 점이 놓여야 된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치 조건까지 같이 선택을 해서 끝점을 선택하고 여기 있는 요 원 선택해주면 딱 접하는 위치에서 끝나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죠. 이렇게 구석 조건을 조합을 해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접선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선과 선입니다. 선과 선. 간혹 가다가 지금 이렇게 딱 끝점이 일치하는 상태의 접선을 만들어주고 싶을 때 잘못 작업하시는 게 접선을 선택해가지고 이 원을 선택하고 요 지금 그려져 있는 수직선에 끝점을 선택하면 끝점이 딱 저 원에 붙는 상태로 끝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시는 분들이 계신데 갖다 대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이 저렇게 하이라이트 되지 않고 선이 하이라이트 되죠. 점 자체가 애당초 선택이 안 돼요, 접선은.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도 이 선하고 접하는 상태는 만들어주지만 이 끝점이 원에 딱 붙는 형태는 안 만들어줘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일치 조건으로 별도로 점을 선택하고 원을 선택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지만 됩니다. 자, ESC로 명령 끝내고 컨트롤 Z에서 요거하고 접선 걸린 거는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구석 조건 확장하시고요. 그 밑에 있는 동일입니다. 요 바깥에도 있죠. 자, 동일은 같다라는 얘기예요. 동일하다, 같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부분을 같게 해주느냐? 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 선 명령 하나 실행을 하고요. 자, 빈 곳에서 아무데나 하나 선을 그릴게요. 대충 대각선으로. 자, 그리고 ESC. 자, 그 다음에 스케치 치수 해가지고 요 선을 딱 선택을 해서 선의 길이를 한 15 정도로 할 거예요. 15. 자, 이렇게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동일 클릭을 하고요. 자, 여기 있는 15 길이의 선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수직선 선택을 하면 수직선의 길이가 짧아졌죠. 짧아졌는데 동일은 같은 치수로 맞춰줍니다. 같은 치수로. 그래서 이 선의 길이가 이 선의 길이와 동일하다라는 조건이 되죠. 저게 이렇게 직선에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원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원, 중심지름 원 선택해서 자, 여기 아무데나 한 군데 찍고 쭉 드래그해서 지금 지름이 나오고 있죠. 지름 나오는데 저 지름을 20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엔터. 자, 이렇게 됐으면 자, 동일 구석 조건을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원 선택하고 여기 있는 원 선택하면 이 원의 지름이 작아졌죠. 마찬가지로 이 원의 지름과 이 원의 지름이 동일하게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적인 부분들을 맞춰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D CAD에서는 같은 치수를 가진 요소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치수를 관리해야 되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치수 기입을 하지만 두 개가 항상 같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동일 조건을 걸어줘요. 이렇게 동일 조건을 걸어주면 만약에 내가 여기 치수를 20이라고 바꾸면 길이가 똑같이 20으로 바뀌죠. 치수가 따로 관리돼야 된다. 여기 치수가 20으로 바뀌더라도 여기 치수는 15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동일 구석 조건은 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두 치수가 무조건 같이 바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되는 치수가 항상 설계할 때 항상 같이 변하는 치수다. 똑같은 값으로 같이 변하는 치수다라고 하면 그때는 일반적으로 치수를 따로 주면은 치수 수정해줄 때 따로따로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동일이라는 구속 조건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구속 조건 확장해서 다음에 나오는 게 평행이죠. 평행. 말 그대로 이제 평행선을 작성할 수 있게 해준다. 이미 그려놓은 선을 평행을 맞추고 싶다라고 할 때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 실행하기 전에 여기 요 사선이 있고 여기 대각선이 하나 있는데 요 두 개 사이에서 제가 스케치 치수 해가지고 자, 요 선 선택하고 요 선 선택하면은 지금 보면은 두 선 사이에 간격이 나오는 게 아니라 0.1 뒤에 도가 붙어 있죠. 각도. 그러니까 두 선의 각도가 지금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다를 때 이 두 선을 이제 평행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조건이 평행 구속 조건이에요. 그래서 평행 해가지고 여기서 이 선을 선택하고 이 선을 선택하면 평행 조건이 들어간 거고요. 별로 바뀐 게 없죠. 하지만 이렇게 해놓고 스케치 치수 해가지고 이제 이 선 선택하고 이 선 선택하면 각도가 나오지 않고 두 선 사이에 거리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가 안 맞게 그려져 있는 평행하지 않게 그려져 있는 선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특정 각도를 가진 선을 기준으로 평행하게 맞춰주고 싶다. 그때 우리가 사용해 줄 수 있는 게 평행 구속 조건이에요. 자, ESC 눌러서 명령 다 실행 취소하고요. 자, 컨트롤 Z 눌러서 자, 평행 준 거 취소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수직선 그려져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보면 평행 클릭해서 여기 있는 수직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각선 선택을 해주면 둘 다 평행하게 수직인 상태로 변경이 되죠. 자, ESC 그 다음에 컨트롤 Z. 자, 평행이 나왔으면 그 다음엔 구속 조건 직각입니다. 직각은 이제 우리가 90도로 각이 딱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죠. 특정 선 대비해서 90도로, 즉 여기 있는 45도 선에 직각인 선을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 직각 구속 조건을 선택하고 이 선을 선택하고 이 선을 선택하면 두 선이 직각이 되도록 이렇게 직각 교호가 붙죠.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ESC에서 명령 취소하고 컨트롤 Z로 명령 취소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수직선하고 직각을 이루고 싶다. 그러면 직각 선택해서 자, 이 선 선택하고 여기 있는 대각선 선택하고 두 선이 직각을 이루는 상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컨트롤 Z 해서 취소할게요. 자, 그 다음은 구속 조건 눌러보면 고정 해제가 있죠. 이건 앞에서 나왔던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되겠죠. 말 그대로 어떤 수치적으로 위치를 제어해 주는 게 아니라 현재 위치를 그냥 고정점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정 해제를 눌러주고 이 원의 중심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원이 지금 원점으로부터 위치 관계, 그러니까 거리값이라든가 그런 게 안 들어갔는데 완전히 검은색으로 바뀐 거, 더 이상 위치를 옮길 수 없는 상태로 바뀐 게 이 원의 중심점이 고정이 돼 버렸기 때문에 현재 그려져 있는 위치에서 고정이 됐기 때문에 얘를 잡아서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 않고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특정 점을 어떤 수치적으로 제어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태, 저 위치에다가 고정을 시키겠다라고 사용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디자인적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우리가 수치적으로 어떤 걸 항상 제어해주는 설계 영역에서는 그렇게 쓰일 일이 많지는 않은 요소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건 구속 조건. 자, 중간점이에요. 중간점은 어떤 선의 이제 길이의 가운데 위치, 정중앙을 잡아줘요.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선, 뭐 이 선의 가운데라든가 아니면 이 선의 가운데라든가. 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선을 하나 그릴게요. 대충 대각선을 하나 그릴 거고요. 자, 이 선의 이쪽 끝점이 요 길이 20의 가운데, 그러니까 요 손상에서 이제 10mm 와 있는 지점이겠죠. 자, 거길 잡고 싶다 그러면 중간점 해가지고 여기 있는 점 선택하고 여기 있는 선을 선택해주면 이 선 전체 길이의 중간점으로 위치가 옮겨져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점을 걸어주게 되면 내가 이 수치를 20에서 30이다 라고 변경을 하게 되면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로 수정이 되는 게 확인이 되죠. 이런 식으로 전체 길이의 가운데를 잡아줄 때 사용을 한다. 만약에 선 해가지고 자, 이렇게 그려주고요. 대충 그려주고 자, 요 점을 요 선의 중간점으로 잡겠다. 그러면 여기서 중간점 선택하고 요 점 선택하고 이 선 선택하고 가운데로 딱 묶였기 때문에 이 선의 이제 길이가 바뀌게 되면 저 점의 위치가 선 전체 길이의 가운데로 와야 되니까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이를 가진 형체에 정확하게 중앙 가운데 지점을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할 때 사용이 되죠. 자, 그 다음으로 볼 건 구속 조건의 동심이에요. 동심은 이제 두 원의 중심점의 위치에 같은 중심을 갖고 있는 원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원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중심 지름원 실행해서 자, 이미 한 점을 찍고 원의 지름은 확연히 구분이 갈 수 있도록 40으로 입력을 할게요.
만약에 여기 있는 원의 중심과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이 같아야 된다.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은 지금 고정돼 있죠. 고정돼 있으니까 자, 동심해주면 자, 이 원 선택하고 이 원 선택하면 그쵸. 고정돼 있는 원의 중심에 새로 그린 원의 중심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동심이 되도록 저렇게 조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두 원 사이에 중심점의 위치를 일치시키고 싶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일치 개념하고 같아요. 저렇게 해줄 수도 있고, 자, 컨트롤 Z 해서 명령 취소한 다음에, 자, 일치 조건 해가지고 이 원의 중심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점을 찍어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원을 선택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일치 조건으로도 커버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동심 조건이 별도로 구속 조건으로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거는 동일선상입니다. 구속 조건 확장해 보면 동일선상 이렇게 있고요. 동일선상은 선이 떨어져 있어도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선이다 라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선을 하나 더 그릴게요. 여기다가 선 해가지고 요 선의 하부 쪽에다가 자, 각도도 약간 다르게 그릴까요? 이렇게 각도도 약간 다르게 이렇게 내려놨어요. 자, 그리고 ESC. 자, 이 상태에서 동일선상이다 해가지고 이 선 선택하고 이 선을 선택해주면 이 선의 각도가 고정이 돼 있잖아요. 45도로. 이 선의 각도에 맞춰서 이렇게 놓여지는 걸 볼 수 있죠. 이 두 선은 정확하게 동일선상에 놓이는 거기 때문에 이 선을 연장해서 쭉 가보면 그쵸, 완전히 겹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두 선인데 저 두 선이 같은 선상에 놓인다. 같은 선상에 연장된 상황에 놓여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동일선상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대칭이에요. 자, 대칭은 말 그대로 어디인가 내가 기준을 정해주면 그 기준을 기점으로 해서 대칭으로 이루어지는 형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선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선을 하나 대충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대충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칭 조건을 주는데 대칭 조건 같은 경우는 선택해주는 순서가 있어요. 일단은 대칭 명령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선을 선택하고 얘랑 대칭을 이룰 선, 대칭을 이루고 있을 선을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대칭의 기준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선을 선택하면 이 선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거울이 놓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선을 기준으로 이 두 형태가 정확하게 대칭이다. 클릭해주면 이렇게 되죠. 대칭인데 조금 의아한 거는 선의 길이가 다릅니다. 지금 선 두 개를 가지고 대칭을 걸어주면 여기 걸리는 조건이 뭐냐면 이 선과 이 선이 이루는 각도, 그 다음에 이 선과 이루는 각도가 대칭이에요. 점들의 위치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잡아 늘리면 반대쪽은 바뀌는 게 없고 대신에 이 선의 각도가 바뀌게 되면 옆에 있는 선도 각도가 따라서 바뀌죠. 그래서 선 두 개를 가지고 선택을 해서 이렇게 대칭 조건을 주면 각도가 주어지고 만약에 이 두 선을 완전히 똑같은 선으로 대칭을 주고 싶다 그러면 대칭 조건을 좀 복잡하게 줘야 돼요. 자, 컨트롤 Z로 다 취소해서 대칭되기 전으로 돌렸는데 자, 대칭 조건에서 점을 가지고 대칭을 줘야 돼요. 점, 그 다음에 기준이 예.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위치는 이 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띄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대칭을 아래점, 또 이 선이 기준 하면 정확하게 좌우 대칭을 하죠. 이렇게 되면 선의 각도도 대칭이고 선의 길이도 대칭이기 때문에 이 선을 잡아서 움직여 보면 그쵸? 각도도 같이 바뀌고 그 다음에 길이도 똑같이 맞춰준 채 저기 치수가 입력이 됐으니까 30을 유지한 채로 이렇게 되죠. 내가 이제 대칭을 어떤 기준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택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달라진다 라는 거는 잘 이해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대칭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건 곡률인데 곡률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선에서는 잘 안 쓰고 자유로운 곡률을 가지고 있는 선 그렇게 되는 선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스플라인이죠. 자, 일단 뭐 스플라인도 두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 자, 맞춤점 스플라인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맞춤점 스플라인 가지고 대략적으로 지그, 제그 이렇게 자유곡선을 그려주고요. 스플라인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좀 끝낼 때 반드시 여기 있는 체크 버튼을 눌러서 끝내셔야지 됩니다. ESC를 누르시면 명령이 취소되죠. 자, 또는 또 하나 이제 스플라인을 그릴 건데 그거는 옆에다가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 자, 여기 확인 버튼 눌러서 끝낼게요. 자, 그리고 ESC 버튼 눌러서 명령 완전히 종료하고요. 뭘 해줄 거냐면 여기 있는 자유곡선과 여기 있는 자유곡선의 요 끝점을 딱 이어줄 거예요. 두 점을 이어주려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일치입니다. 자, 일치를 선택을 해서 이 점의 끝점, 그쵸? 이 선의 끝점 이렇게 잡아가지고 두 개를 딱 일치시켰는데 이게
따로 그린 곡선을 이제 점만 일치시킨 거다 보니까 곡률이 쭉 따라서 이어져 가지 않고요. 요 끝점에서는 딱 각이 져가지고 이렇게 있죠. 이때 여기도 곡률을 쭉 이어서 가고 싶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게 바로 곡률이에요. 자, 곡률 선택하고 자, 요 밑에 요 선, 그 다음에 위에 요 선 딱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ESC 눌러보고 확인해 보면 여기가 곡률이 쭉 연속성을 가지면서 쭉 가면서 이쪽에 꼬이게 되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조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자유곡선들이 끝점을 딱 이었을 때 그 곡률이 계속 연속성을 가지면서 이어지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곡률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치수 구속 조건과 형상 구속 조건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이제 그릴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다음 강좌에서는 몇몇 예제를 그려가면서 우리가 치수 구속 조건, 형상 구속 조건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아직 덜 배운 부분들이 있어요. 수정에서 사용되는 명령들이라든가 아니면 작성에서도 일부 명령 이제 덜 배웠는데 그런 것들의 사용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